이게 아까 마킹 하는 게 좀 안 헷갈리겠죠? 있잖아, 이런 받침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택시 평생학센터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각이 거의 8시가, 저녁 네. 8시가 다 되는 시간인데 네. 지금 어떤 현장인 거예요? 저희가 4060 세대 공작소라고 해서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진로도 찾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로 수리수리 우리 동네 수리마법사 홈케어 봉사단을 지금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집에 방문해서 홈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군요. 네, 평택시에도 취약계층 이제 아니면 독거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에어컨 청소라든가 그분들 건강과 직결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세탁조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봉사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교육해 주시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 기관을 정말 전국에서 제가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평택에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고요. 또 다행히 여기 대표님이 마인드가 저랑 정말 같이 맞았어요. 이런 것도 양성을 하고 또 여기서 기존의 분들도 또 봉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교육을 수락해 주셨어요.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이런 실습 기구들이 다 있는 정말 갖춰져 있는 이런 교육장을 찾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이 평택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이런 곳을 흔쾌히 빌려주시고 교육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담당자님도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현장에 계시고 참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저는 뭐 이런 게 저 보람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야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전 또 계속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직코리아 집수리 아카데미와 평택시에서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취약계층 도와준다는 건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원을 차단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연 작업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천장에 있다 보니까 사다리 고소 작업에 좀 약간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난이도로 따지면은 스탠드 에어컨보다 좀 쉽습니다. 구조도 간단하고요. 그리고 당부드리겠는데 사다리 작업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시연은 해드릴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일단은 아시겠죠? 자, 원웨이하고 투웨이가 있고 포웨이가 있어요. 총 3가지. 그리고 4가지가 있지 또 여기 원형. 자, 요거는 너무 고급적인 기술이에요. 기본적인 요즘에 아파트 신축 현장에는 옵션으로 이 원웨이 에어컨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집에 최소 4개 내지 5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한 집에서만 최소 3대는 하실 거예요, 청소를. 그 점을 잘 이용하시면 되고. 자, 구조단 보면은 원웨이는 바람 나오는 곳이 한 구멍이에요, 한 구멍. 그리고 자, 처음에 분해하실 때는 필터 카바를 먼저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어주시고 나서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필터가 있을 거예요. 필터로 탈거해 주시고, 카바는 내가 작업할 때 약간 좀 걸리적거린단 말이에요. 카바를 탈거를 하십니다. 빠지는 각도가 따로 있어요. 한 45도 정도로 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시고, 그리고 이게 안쪽에 뭐가 보입니까? 이게 PCB 기판을 보호하고 있는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를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탈거하시고, 안에 상당히 복잡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빼내야 될 커넥터는 단 2가지밖에 없어요. 프론트 카바에서 나온 커넥터 2가닥 있죠, 이거. 이것만 뽑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탈거하시고, 그럼 이제 프론트 커버를 내려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론트 커버를 잡고 있는 볼트들을 빼주셔야 돼요. 탈거 다 했습니다. 안 떨어지죠? 후크가 어딨냐면은 좌우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네. 그다음에 반대에도 똑같이 후크가 걸려 있거든요. 자, 탈거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프론트 카바는. 자, 에어컨은 냉방을 트시게 되시면은 열 교환기에 결로가 맺히면서 물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천장에 있다 보니까 자연 배수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펌프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오르면은 펌프에 있는 센서가 물이 딱 치는 순간 펌프가 작동되면서 물을 뽑아서 외부로 배출을 시켜줍니다. 한 여름철에는 냉방이 가동돼 있죠. 물이 어느 정도 수위는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벼락 맞는 거예요, 물벼락.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 검은색으로 마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마개. 물바지를 내리기 전에 먼저 물을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빼면은 물이 졸졸졸 나오니까 밑에다가는 오스통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다시 마개를 막아주세요. 드레인을 고정하고 있는 피스들을 빼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반대도 똑같이 2개가 박혀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씩 박혀 있어요. 하나, 둘, 3개. 그리고 안쪽에도 여기 하나.
하나. 자, 여기 원래 물이 이렇게 고여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물때가 하도 오래 묵어서 미역처럼 여기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악취를 유발해요. 그래서 얘도 부품 세척 중에 하나고요. 자, 펌프가 이겁니다. 물이 찰랑찰랑 차오르면 얘를 탁 치는 거예요. 탁 쳐 올리면 얘가 여기서 물을 쪽 빨아서 배수배관이 건물 외벽으로 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바포레이터 같은 경우는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세척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물을 쏘기 때문에 PCB판이 물에 접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물에 젖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양 테이프로 이렇게 펄럭펄럭 붙여놓는 게 끝이 아니고, 보통은 여기에 천장 마감재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보양 테이프를 천장 마감재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이렇게 깡통하게 뭔가 물을 막아줄 수 있는 막을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가대를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가대. 자, 양쪽에 지퍼가 달려있기 때문에 세척하는 부위에서 지퍼는 닫혀있는 상태로 올라가시는데, 자, 1차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약품을 뿌리기 전에 물로 적셔 주셔야 돼요. 메마른 상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에바에다가 충분히 적셔 주시고 나서 약품을 도포하시고 3분 내지 5분 정도는 약품이 오염물을 녹여주는데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열구양계에는 충분히 약품이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뿌려주시는 거예요. 약품을 사용하실 때는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제 비산되기 때문에 호흡기로 바로 들어옵니다. 약품을 뿌리실 때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척을 해주시면 되는데, 꾸정물이 안 나오고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충분히 헹궈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날개를 잡고 있어요. 날개가 안쪽으로 오므려지면은 바닥으로 물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날개는 잡아주시고, 필수적으로 여기서 했으면은 또 반대로 넘어가기 전에 지퍼를 닫아주시고, 반대로 넘어가도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바가 머금고 있는 물기를 날려주셔야 돼요. 얘가 무조건 물기를 완벽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큰 물기만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습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조리프의 송풍으로 말린다고요. 더 이상의 송풍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람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잔물기는 이제 내 손으로 닦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는 뭐가 까는 게 좋습니까? 이게 보양 매트.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물기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거했다고 하지만은 떨어지는 물은 생깁니다, 무조건. 그리고 가대 같은 경우는 철거 전에 내부의 오염물 같은 거는 미리 헹궈 주시는 게 좋아요. 세척기 같은 거. 왜냐, 다음 집에 갈 때 가대의 첨가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면 고객한테 불쾌감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집 가기 전에는 항상 가대를 간단하게 정비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물기만 잡으면은 웬만한 물 떨어짐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은 아까 마지막으로 뺐었던 부품이 뭐예요? 드레인이죠, 드레인. 자, 드레인 같은 경우는 펌프가 있는 데가 이렇게 니은자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올리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잡아주는 훅구가 없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받치고 계셔야 돼요, 항상.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뭐가 있다고 했죠? 후크를 걸어주고, 큰 먼지는 이 망필터가 걸러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 필터에 정전기를 일으켜서 달라붙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커넥터라는 거는 각자의 고유 색깔을 가지고 있고, 색깔을 맞추시는 거야, 항상 꽂을 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간 이 케이블들 있죠? 이 케이블들은 전부 다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뽑고 탈거를 진행할게요. 자, 아까 미리 아래에서 커넥터를 다 뽑아냈기 때문에 빼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안 생겼죠. 자, 그리고 딱 봤을 때 벽걸이보다는 복잡하고 시스템보다는 덜 복잡하고. 근데 너무 어렵게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차근차근. 미리 선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탈거한 데는 이제 밑작업은 다 이미 완료를 한 상태고, 얘를 통째로 뽑아 올릴 거예요.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사를 찾아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흰 부분이 같이 물려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자, 이런 걸 찾으시는 거야.
저는 항상 상단부가 내 좌측에 있고 하단부가 내 우측에 있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좌측에 앉아 있어요. 그 이유가 똑같은 루틴으로 조립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 선들이 지금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몇 가닥 사실 안 됩니다. 탈거를 해주시고, 자, 이 세 가닥의 선들 잘 보시면은 색깔이 다르고 길이가 길고 짧고 그 다음에 더 짧고 이런 순서대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단부는 길이가 길어야지만 하단에 있는 PCB 기판으로 꽂을 수 있는 길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비해 좀 짧기 때문에 조금씩 점차 짧아지는 거예요. 안 떼고는 사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떼요. 자, 아무런 전기적인 부품이 없으니까 물을 끼얹고 물에 담가도 고장날 일이 없겠죠? 얘 같은 경우 약품을 골고루 도포를 하신 다음에 페인트 브러쉬로 구석구석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지만 됩니다. 욕조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욕조에다 이런 부품들을 넣고 세척을 하게 되면은 욕조에 스크래치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얘는 외관 부품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품류는 놓으실 때는 항상 매트 위에 놓으시고, 절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흠집이 나잖아요. 이런 데는 흠집 나도 관계 없습니다. 내부 부품에는. 하지만 외관부는 흠집이 잘 안 나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